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 이긴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 진 자가 있습니다. 누구 같은가요?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 이긴 자가 누굴까요? 이게 유방이겠죠. 그 다음에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 자가 누굽니까? 항우죠. 항우는 72점 무패입니다. 마지막에 한번 딱 졌어요. 해야 전투에서. 오늘 이제 해야 전투를 다루는데 마지막에 한번 딱 졌는데 그게 치명적인 패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이 예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때 전투, 이게 싸움의 현장을 말하는 거고, 전쟁은 전투보다 큰 범위죠. 전투보다 큰 범위에서 말을 할 때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딱 이 말이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항우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 자고, 유방은 전투에서는 무수히 졌습니다. 무수히 졌고 전쟁에서 이긴 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적합한 말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팽성대전을 말씀드렸었어요. 팽성대전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방이 도망을 가죠. 팽성에서 패배한 후에 이제 패연에 가서 가족을 구하러 갔다가 가족을 구하는 걸 실패를 해요. 가족을 구하는 걸 실패를 하고 항우가 미리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요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경포가 활약을 합니다. 국왕 경포 또는 영포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설득을 해가지고, 요때 나선 사람이 이제 수하, 지난 시간에 그림으로 잠깐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수하가 가가지고 이제 국왕 영포를 설득을 해서 초나라를 배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시간을 벌어줘요. 여기서 약간의 시간을 벌어주는데 이때 항우가 용조를 보내가지고 경포를 제압을 하고요. 경포는 이제 유방과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포, 경포는요, 이제 개국공신이 되죠. 나중에 비록 이제 반란으로 죽기도 하지만 개국공신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영포라는 사람이. 이제 신한대학살 할 때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죽여요. 이 항우가 시키거든요. 죽이라고. 그러니까 20만 묻을 때 이 사람이 앞장섰던 사람이고, 또 누구를 죽였던 사람이냐면 의제 있죠. 의제를 죽일 때도 이 사람이 또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잘 갈아탄 거죠. 잘 갈아타가지고 한나라의 개국공신까지 됐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때 한신이 나서서 경색전투라고 그러는데, 경연과 색성 사이에서 초나라를 일단 제지를 합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이제 유방이 이제 쉼을 얻어요. 잠깐 여유를 가져요. 여유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냐면 평양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때부터 이제 둘이 치열하게 전쟁을 할 때 팽성전투 이후에 이제 그 항우하고 유방의 행적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 유방은 도합해서 이 팽성전투 때 한번 도망가가지고 크게 도망간 것이 3번입니다. 3번 크게 도망가요. 그러니까 전투에서 진 건 말고요. 그냥 전투에서 진 거 뭐 그 전에 또 뭐 여러 번 이제 항우가 이제 유방을 계속 이기거든요. 근데 공식적으로 도망간 것만 3번이에요. 이때가 이제 팽성전투 때 열심히 도망가죠. 자기 자식을 마차에서 걷어 차면서까지 도망을 갑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형양성에 들어가는 거죠.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후국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항우의 그 대단한 괴력을 보고 제후국들이 마음을 싹 바꿔버립니다. 마음을 싹 바꿔버리고 이때 위표가 배반을 하죠. 위표가 배반을 하고, 그 다음에 조나라와 제나라가 초나라와 화친을 맺어요. 초나라 화친을 맺는데, 이것도 누가 댓글을 달아서 저를 헷갈리게 잠깐 해가지고 제나라가 초나라하고 화친 안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이게 사기는 강의하기가 다른 책보다 2-3배가 어려운 게, 왜냐면 자료들이 다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모아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이게 정리한다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작업이에요. 그 작업 자체가. 근데 이제 제가 기억에 의해서 제나라도 초나라 화친했다 했더니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회의무열전에 한신 이야기 여기 나오더라고요. 제나라하고 초나라가 화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싹 돌아서 버려요. 제국들이 싹 돌아서니까 이때 이제 유방이 설계를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은 적어도 항우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전략적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제가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내가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효율적으로 풀어낼 때, 그러니까 사람은 또 문제가 생겨야 또 성장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략을 구하기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그거를 통해서 또 역전을 시키기도 하고. 요거를 잘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전략적 사고를 잘했던 사람. 제환공이죠. 제환공하고 관중이 일이 생기면 그 일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일까지 같이 더불어서 해결해가지고 오히려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 버려요. 아무튼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이 유방이 판을 크게 짭니다. 유방하고 항우의 다 차이점이죠. 그래서 항우는 유방은 판을 크게 짜가지고 그러면 이제 북쪽에 이 제국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에서 돌아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제 팽성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제국들이 전부 유방 편했는데 이 항우의 괴력을 보고 전부 돌아섰어요. 그때 이제 유방의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한신이죠. 그때부터 한신이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북벌을 하기 시작합니다. 북쪽, 요게 북벌이에요. 북벌은 이제 중국에서 3번 있어요. 3번 있는데 언제가 한 번 있냐면 요때 한 번 있고요. 제갈량이 또 북벌을 합니다. 제갈량이 북벌을 하고요. 또 나중에 근현대사에 들어오면 장개석이 북벌을 또 하죠. 북벌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중국에서는 이 북벌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친숙한 단어예요. 그래서 한신이 북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읍전투에서 위나라, 아까 위표 있죠? 위표 배반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아프다고, 자기 부모님 아프다고 해서 돌아가놓고는 나루를 다 끊어버리고 이제 한나라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때 이제 안읍 전투를 통해서 위표를 사로잡아 옵니다. 그 다음에 북쪽에 이제 대나라가 있습니다. 대나라 이쪽에 가서 연여 전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영 전투 조나라를 또 정영 전투를 통해서 이제 제압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연나라가 있잖아요. 연나라는 이제 후에 이제 그냥 말로 사람을 보내서 그냥 굴복을 시켜버리고요. 나중에 또 이제 남아있는 제나라를 또 정복을 하거든요. 아무튼 요때까지는 정영전투까지 해가지고 조나라를 다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한신이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유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유방이에요. 지금 내 앞에는 강력한,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강력한 힘을 가진, 전투력을 가진 항우가 딱 앞에 있어요. 항우가 딱 앞에 있는데 이 북쪽에 이제 제국들이 다 반란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 혼자 다 갈 수 없으니까 북쪽은 한신을 시켰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항우를 대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그 유방의 또 뛰어난 점은 뭐냐면 자기가 직접 전투 현장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유방이 항우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굽혀야지. 굽혀야 될까요? 굽히면 죽잖아요. 어떻게 굽힐까요? 이때 이제 어떤 작전이 주를 이루게 되냐면 시간 싸움을 하고요. 왜 시간 싸움을 해야 되나요? 한신이 이제 북쪽을 정복해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은요, 이 항우하고 싸우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한신하고 보조를 맞추는 게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한신을 늘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 유방은 또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한신도 의심해가지고 한신 밑에 누구를 딱 심어두냐면 조참을 딱 심어두죠. 그 다음에 늘 편지 보내가지고 저 관중 쪽에 누구를 의심해요. 또 소하를 또 늘 점검을 해보잖아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사고가 그러니까 단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종합적인 사고,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다 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방은 인격적으로는 좀 그럴지 몰라도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고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력한 항우하고 내가 싸우려고 하면 첫째, 지연전술을 해야 되죠. 지연전술을 하기 위해서는요, 주로 이제 유방이 앞으로 싸우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참호전입니다. 참호를 파놓고 적을 절대 공격하지는 않아요. 그 대신 오면 방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참호전 하면 이제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이제 비참한 참호전하면 1차 세계대전이잖아요. 아주 정말 그거는 거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철학에서도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철학적 반성이 나와요. 인류에. 야, 어떻게 그 참호에서 그렇게 그냥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느냐. 거의 워게임이죠, 워게임. 장군들은 거기 앉아가지고 막 지휘에 앉아가지고 군인들을 그 참호에 막 보내고 하루에 10m, 5m 전진하기 위해서 그 참호에서 막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막
부딪혀가지고 싸우는 1차 세계대전의 그 아주 비극적인 참호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완전히 비인간화 돼버리는 그런 형국인데, 여기서 참호전의 양상은 조금 달라요. 일단은 시간을 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 항우가 너무 강해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비고비마다 참호를 파놓고 이제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끈질기게 수비 작전을 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하면 늘 차선책, 그러니까 제2의 방책들을 항상 유방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리고 유방도 투지가 있는 게 뭐냐면, 웬만하면 항우하고 싸우고 싶지 않을 텐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투지가 생깁니다. 유방이 항우에 대해서. 오기라고 그럴까요? 오기 같은 게 생겨가지고 끝까지 항우하고 해봅니다. 끝까지 항우하고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진짜 잡초 같은 사람이죠. 잡초같이 밟으면 밟을수록 끈질기게 일어난 사람입니다. 아무튼 한신이 이제 북쪽으로 싹 돌고 있어요. 정복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이제 유방은 항우와 아주 끈질긴 대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전투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딱 보시면 돼요. 요 그림을 딱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쪽 서쪽에서는 누가 있냐면 유방이 있죠. 이쪽 동쪽에서는 이제 항우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대치하고 있는 요 지역이 주로 어디 지역이냐면 형양 성고예요. 제가 지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형양 성고 지역에서 두 지역을 주축을 해가지고 항우하고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복을 하고 해서 한신이 슬금슬금 북쪽을 다 정복해 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한신이 배후에서 이제 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복을 하면서 내려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 팽월이라는 사람이. 팽월, 고비고비마다 뒤에서 항우를 괴롭혀요. 유격전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유방이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 항상 뒤에서 팽월이 나와가지고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항우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팽월 때문에.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 뒤로 와가지고 뒤에서 괴롭히니까, 이게 자기가 요 팽월만 이제 싸운다 그러면 요 팽월 아무것도 아닌데 앞에 유방과 싸워야 되죠. 굉장히 또 항우 입장이 초조하죠. 북쪽에서는 슬금슬금 이제 한신이 내려오고 있죠. 그 다음에 뒤에서는 팽월이 맨날 그냥 유격병 데려다 놓고 그냥 맨날 유격전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표현까지 사기에 나오냐면, 이 팽월이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팽월이 아주 이 유방을 괴롭힙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요 형국을, 요 그림을 딱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지도 모양하고도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딱 보시면 어떻게 항우가 고립되어 가는 거죠. 전투를 하면 할수록 고립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항우는 전투를 하면 할수록 아무리 자기가 힘이 세도 나중에 가면 지쳐버리는 그런 정도까지 되죠. 그래서 유방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팽월이 공격하고, 이쪽에서 한신은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방하고 해서 조금 이겨놓으면 뒤에서 팽월이 공격하고, 또 팽월을 공격하면 유방이 가서 진지 만들어 놓고, 그 양쪽에서 아주 항우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2번 전투를 했는데 한 번도 안 졌어요. 항우는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딱 보면 항우는 뭐가 부족하냐면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하죠. 그 전략적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부하들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한계가 좀 있었죠. 그에 비해서 유방은 자원이 풍부했어요. 인적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그 주변에 사람이 차고 넘쳤고, 어떤 일이 공격을 당할 때마다 항상 그 공격을 해결하고 타개할 만한 그런 인물이 항상 등장하는 그런 패턴들을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건곤일척, 그러니까 유방과 항우의 이 천하를 놓고 벌이는 대결을 건곤일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늘과 땅, 그러니까 하늘 땅이에요. 하늘과 땅을 걸어놓고 여러분 윷놀이 할 때 척사대회 한다고 그러잖아요. 던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늘과 땅을 놓고 한 번 던지는 건곤일척의 싸움을 벌인다. 이렇게 해서 건곤일척을 이때 이제 씁니다. 자, 이제 항우와 유방이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를 어디서 대치를 하고 있냐면 형양과 성고에서 대치를 합니다. 대부분 이 형양과 성고에서 대부분 항우가 이겨요. 다 이겨요. 전투를 하면 다 이깁니다. 다 이기고 유방은 맨날 당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다시 오고, 도망갔다가 회복해가지고 다시 오고, 회복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형양에서 대치를 하고 있다가 지난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렸었어요. 황하로 이어지는 용도로 싸운 후에 오창의 곡식을 뺏었어요. 그래서 왜 형양과 성고가 중요하냐면 이 오창에 곡식창고가 있었어요.
곡식 창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이 형양과 성고는 양쪽에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여기를 차지하고 있으면 이제 황하 유역이 있거든요. 형양과 성고가. 그러니까 황하 유역에 쫙 있으니까 황하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하에서 배를 타고서 곡식을 나르고 그 다음에 오창이라는 곳에 곡식 창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루를 쌓고 항우와 대치를 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때 항우가 포위를 하고 압박해 오자 지난 시간에 귀신 말씀드렸어요. 귀신이 어떻게 했죠? 귀신이 자기가 내가 구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유방은 동쪽 문으로 서쪽 문으로 도망가게 해놓고는 자기가 유방 복장을 하고 나갔죠. 그리고 항우한테 이제 타 죽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탈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관중으로 일단 갑니다. 관중에는 누가 있나요 지금? 소화가 있죠. 소화가. 그 소화가 있는 관중으로 가가지고 이제 인력을 재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무기나 이런 것들을 다 정비를 해서 다시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가 또 한 번 도망가는 거예요. 자, 팽성에서 져가지고 한 번 도망갔죠. 정말 열심히 도망갔어요. 자식까지 팽개치고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도망갔나요? 이 자기의 수많은 이 형양에 있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며. 여자들은 2,000명 죽임을 당했죠. 그 다음에 이 귀신도 태워 죽임을 당했죠. 또 수호인가요? 또 수고도 솥에 삶아 죽임을 당했죠. 이 형양성에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큰 리더가 된다? 큰 일을 한다? 꼭 뭐 반드시 그렇다고도 볼 수 없지만 하여튼 분명한 것은 뭐냐면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좀 뻔뻔해야죠. 이 유방은 뻔뻔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결론을 보겠지만 항우는 그런 뻔뻔함이 없습니다. 항우에 그런 뻔뻔함이 없는데 유방은 아주 굉장히 뻔뻔해요. 이렇게 해서 엄청난 사람을 죽여놓고는요, 다시 자기는 관중에 들어가서 태연하게 관중을 또 싹 소화가 마련한 거를 싹 챙겨가지고는 다시 나옵니다. 다시 나와요. 그때 여러분 이 지도를 보세요. 이 황하가 이렇게 흘러가요. 황하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황하가 흘러가고 여기에 형양, 여기에 성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뺏기면 이제 항우가 바로 관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오랫동안 한 3년 이상을 대치를 합니다. 이 두 성에서. 그런데 이 두 성을 주로 누가 뺐냐면 항우가 뺏어요. 뺏을 때마다 뒤에서 누가 와요? 팽월이 와가지고 괴롭혀요. 그럼 팽월에게 신경 쓸 때 성으로 쏙 들어가고 그래요, 유방이. 이게 반복되어지는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아까 관중으로 들어갔었다고 그랬죠? 관중으로 들어갔었어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관중으로 들어가서 무관, 이제 관중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함곡관이 있고 밑에 쪽으로는 무관이 있거든요. 자, 무관으로 나오게 됩니다. 무관으로 나오니까 형양과 성고 사이, 거기에서 완성과 서북 사이에서 주둔을 하고 볼을 쌓고 방어를 합니다. 지금 이제 방어하는 이 주된 목적은 적극적으로 전투를 안 해요. 그리고 볼을 쌓고 기다려요. 장기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시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볼을 쌓고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형양하고 성고로 안 들어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오랜 전쟁으로 형양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었어요. 군인들도 너무 지쳐 있었고, 그래가지고 여기 완성과 서북 사이에서 거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새로 편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딱 주둔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항우는 어디에 신경을 써야 돼요? 여기를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유방이 있는데. 근데 그 뒤에 누가 활약을 합니까? 팽월이 나타납니다. 팽월이 3번 나타나요. 결정적일 때. 자, 팽월이 황하를 건너 초나라 군대를 동하에서 공격해 초나라 장군 설공을 죽인 겁니다. 요 동하 전투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동하는 제나라 땅이에요. 자, 이에 항우는 몸소 동쪽으로 나가서 팽월을 쳤다. 그럼 팽월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에 팽월을 쳤어요? 그럼 팽월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망가는 거죠. 항우가 와서 또 공격하면 전투를 또 열심히 하다가 이 사람은 아주 유격전에 아주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요, 열심히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열심히 주랭랑을 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사이에, 자 보세요, 유방이 지금 형양성을 누가 차지하고 있나요? 여기까지요. 형양성은 항우가 차지하고 있는 거죠. 유방은 도망가 버렸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형양성을 차지하고 또 성구까지 갔단 말이에요. 요때 보세요. 요때 팽월이 뒤에서 막 항우의 표현대로 미쳐 날뛰니까 어때요? 항우가 이제 그쪽으로 갔단 말이야. 그 사이에 유방은 성고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얄밉죠? 굉장히 얄미워요. 그래서 유방은 성고로 싹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팽월은 또 돌아다니면서 유격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성고에 이제 유방이 싹 들어가니까 항우가 팽월을 공격하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고를 공격을 합니다. 너무너무 강하게 공격을 하니까 안 되게 생겼거든요.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때 도망을 또 공식적으로 세 번째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도망간 거 한번 따져볼까요? 어디서 도망갔나요? 첫 번째 행성에서 도망갔죠. 그 다음에요. 평양에서 한번 도망갔죠.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도망간 거예요? 성고에서 또 공식적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도망갔을 때 아무도 없어요. 군대도 없고. 홀로 다신 누구만 데리고 갔냐면 하우영을 데리고요. 이번에는 황하를 건넙니다. 황하 저쪽에는 누가 있냐면 한신 있죠. 한신한테 갑니다. 한신한테 가는데 요때 또 기가 막힌 일을 해요. 자, 요때 이제 둘이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안 하고요. 자기가 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신이라고 얘기를 해놓고서는 한신 진영으로 새벽에 일찍 들어갑니다. 일찍 들어가가지고 한신의 군권을 싹 뺏어버립니다. 저 도장하고 그 한신의 지휘권을 싹 뺏어버리고 한신하고 장이었는데 이때 장이가 이제 같이 가거든요. 한신이랑.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 장이표는 또 따로 찍겠습니다. 이게 장이가 하고 한신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누가 와 있는 겁니까? 유방이 딱하니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군권을 싹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데리고 갈게. 한신의 군세의 대부분을 데리고 갑니다. 군대 대부분을 데리고 가고요. 그 다음에 엉뚱한 명령을, 군대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금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말하든지. 근데 말도 안 되는 모순 되는 명령을 내려요. 군대를 싹 데려가 놓고는, 자, 장인은 조나라 가서 군사를 모으라고 하고요. 한신은 동쪽 제나라를 공격해. 라고 그렇게 합니다. 야, 너 공격해. 아니, 공격을 하라고 그러면 군인을 줘도 부족한 판인데, 군병을 줘도 부족한 판인데, 군인들을 싹 데리고 가놓고는 니들이 알아서 군대 모집해가지고 제 나라 공격해. 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자, 기가 막히죠? 이거는 정말, 요때까지만 해도 한신은요, 굉장히 충성을 합니다. 이게 한신이 이제 고맙죠. 이때까지만 해도 둘이 그런 갈등 관계는 없어서요. 왜냐하면 한신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아무도 안 알아줬거든요.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항량도 자기를 몰라줬고 항우도 몰라줬고 또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겨우 소화에 의해서 알아줬는데 그때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갑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벼락대장군이 된 거죠. 벼락 출세를 시켜버리고 대장군으로 탁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유방이 한신한테 아주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신이 이때까지도 불만 없이 내줍니다. 내줘요. 자, 그러니까 이제 군대를 끌고 왔죠. 그러니까 유방이 빈털터리였다가 항우한테 쫓겨서 빈털터리였다가 다시 군대를 채우고 이런단 말이에요.